준비하십니까? 12월 19일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노무현 후보와 함께 우리 역사상 최초로 힘있는 민주정권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밖에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흔쾌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 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핵을 만들어서 어디다 쏘겠습니까? 기껏해야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미국까지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북한이 왜 지금 그것을 인정했으며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왜 모두 달려들어서 미국에게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가 그들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구에서 상품 만들어서 트럭에 실어서 부산에 가져다가 배에다 실어서 다시 유럽까지 날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대구역에서 그대로 기차에 실어서 유럽까지 보낼 수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좋은 겁니다. 일본은 우리가 6.15 선언을 하자 일본과 한국 간의 해저 터널을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선 때문에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지들만 섬나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연결된단다. 어이 큰일 났네. 우리도 대륙과 연결하자. 이래서 공사비 1200억 불에 10년 드는 공사를 그들이 해내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일본과 해저 터널이 연결되면 파이프라인을 쭉 깔아서 시베리아에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무진장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6.15 선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일본이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 철도를 쓰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 배가 부산으로 오겠습니까? 목포로 가겠습니까? DJ가 6.15 선언했다고 목포로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분명하다. 이제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면 일본은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적 출구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디요? 부산이죠. DJ가 6.15 선언했다고 목포로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6.15 선언이 잘 진행되면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 가장 큰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주겠습니까? 영남권이다 이겁니다. 외교와 국방은 초당적으로 하라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6.15 선언을 회방 놓고 있는 한나라당은 뭐하는 작자들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국가 경제에 관심이 없고 민족의 번영에 관심이 없는 정당 아니냐 이겁니다. 너희들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이겁니다. 자,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이 이뻐서 지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뻐서 지지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지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권의 부패가 드러나면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듣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부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들 둘이 50억 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7, 8천억 해먹은 것보다 금액은 작지만 제 눈에는 그 50억이 5천억으로 보입니다.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여러분들, 저 썩어 문드러진 정치권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싶으시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 부패를 척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다고 한번 해먹은 놈은 노냥 해먹습니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어딥니까? 그 전에 신한국당, 그 전에 민자당, 그 전에 민정당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해왔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헤쳐먹은 7, 8천억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알맹이인 민정계 사람들, 그 돈 받아 헤쳐먹으면서 정치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패를 척결한다고요? 속아웃습니다. 그러면은 재벌에게 부패 척결을 부탁해 보겠습니까? 정경유착으로 끝내 IMF를 불러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재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느냐? 부패는 과거에 부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이회창, 정몽준, 노무현, 이 중에서 누가 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노무현밖에 없습니다. 부패를 척결할 사람은 노무현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 옛날에 부패했다. 근데 앞으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것이냐, 선거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노무현 후보 법으로 정해진 350억 안에서 선거를 치르겠답니다. 그것도 재벌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받아서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희망돼지 100만 개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이회창 후보나 정몽준 후보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머리털 나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태국 이래 이런 후보 있었습니까? 원천적으로 노무현 후보는 부패를 척결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부패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걸기해서 부패를 척결합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정말 썩어 문드러진 저 국민의 정부에서 솔직히 정권을 뺏고 싶으시죠? 뺏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DJ로부터 정권을 뺏으십시오. 그런데 정권을 뺏어서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겁니다. 부패 특권 세력에게 정권을 넘기고 싶습니까? 정경유착으로 나라 말아먹은 재벌 세력에게 정권을 넘기고 싶습니까? 그건 좀도둑한테 뺏어서 상습 강도한테 넘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패를 잡을 수 있는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은 노무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맞다. 부패를 척결할 사람은 노무현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직도 찜찜합니다. 왜냐? DJ의 양자다 이런 얘기 때문입니다. 자, 저 썩어 문드러진 DJ를 심판해야 되겠는데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 눈 감아줄지도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7월 달에 전면적인 개각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한나라당에게 추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뭐하는 자리죠? 검찰총장을 임명합니다. 검찰총장은 부패를 수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만약에 DJ에게 부패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한나라당 너희들이 수사를 해봐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당선된 다음에 DJ한테서 부패 혐의가 나와도 그거를 눈 감아 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을 더 해야 믿어주시겠습니까? 아예 가슴을 갈라서 보여드릴까요?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회창 후보처럼 YS 인형 만들어다가 그냥 냅다 조질까요? 그게 경상도 사람의 의리입니까? 아니, 경상도 사람의 의리 떠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냐 이겁니다, 그게.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한 일은 그대로 이어받고 못한 일은 고치면 되지, 잘한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노무현 후보는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DJ에게 부패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한나라당의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회창 후보처럼 뭐가 무서운지 TV 토론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저는 개혁국민정당의 실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반부패,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행패 부리는 거 보면서 야, 저거 못 보겠다, 저 꾸러지 더 이상 못 보겠다, 쟤들 갖고 안 되겠다, 이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노 후보도 잠깐 언급했지만 노 후보는 당선되면 우리 개혁국민정당을 포함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경상도 전라도 관계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싶은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집권당의 창당을 제안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지는 국민 모두의 힘있는 민주정권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가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12월 19일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청주에서, 인천에서, 춘천에서, 서울에서 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날, 너무나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후보의 압승을 위해서 12월 19일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무현 후보를 위한 열정적인 토론하신 문성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